안녕하세요. 비비안의 북시어터입니다. 여러분은 자서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성공한 부자? 유명한 인기인? 뭔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인생사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이 가고 더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김선희 작가는 용인에 사는 평범한 7분의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하고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에서 장차 노후를 맞이할 우리들의 미래를 그려보며 이 책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적고 있습니다. 잔잔하지만 따뜻한 울림이 있는 책이어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저희 어머니에게 바로 추천해드렸던 책입니다. 평범하지만 또 평범하지만은 않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 작가의 서문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몇 해 전 가을, 산으로 밤을 주우러 갔다가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할머니와는 그전까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다. 할머니는 제법 넓은 정원의 풀을 일일이 뽑는 것도 모자라 도로변에 자라고 있는 풀들까지 뽑고 그 자리에 코스모스를 옮겨 심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정말로 바지런한 분이었다. 솔직히 할머니와 친해지고 싶었다. 아주 작은 키에 백설기처럼 새하얀 커트머리, 주름살 없는 새하얀 얼굴, 빨간 장화를 신고 밭이나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할머니는 요정 같았다. 무엇보다 길가에 꽃을 심는 그 마음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할머니를 산에서 딱 마주치자 내 가슴은 떨렸다. 할머니도 나를 알아봤다. 나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할머니가 밤이 가득 담긴 불룩한 청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그때부터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어려서 시집 온 이야기, 시집 와서 남편과 살았던 이야기, 남편이 치매에 걸린 이야기, 남편처럼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했던 이야기,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된 이야기, 이곳에서 사는 이야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숲속에서 머리가 하얀 요정이 나타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나는 밤 줍는 것도 잊은 채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쿨하게 인사를 하고 산에서 헤어졌다. 그 다음부터 할머니와 진짜로 친해졌다. 나는 노인들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한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낯선 사람 앞에서 처음부터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장에서, 목욕탕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사연을 다 털어놓으면 12권짜리 전집이 나올 정도의 살아온 이야기를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전한다. 나는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노인의 회색 눈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그들의 눈에는 저문 한 시대가 담겨 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똑같이 살았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미, 아비의 숙명 같은 영혼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큼 치열하게 살아온 세대가 또 있을까? 자식 굶기지 않기 위해,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그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했다. 그들의 삶에서 자신들은 없었고 부모와 자식 등 가족이 전부였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나니 어느덧 눈썹이 하얗게 샌 노인이 되었다. 노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용인에서 만난 7분의 노인들은 그 질문에 가장 성실한 답을 한 삶의 교본 같았다. 그들 역시 이 땅의 다른 부모들처럼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험난한 순간들을 맨몸으로 뚫고 살아왔다. 이제 더는 가족을 위해 수고하지 않을 나이가 됐을 때 지나간 시절을 한탄하며 삶을 원망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자서전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봉사를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등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냈고 실행에 옮겼다. 인생 황혼기가 인생 황금기로 변한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7분의 노인들의 삶은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나도 노인이 되면 늙음의 절망에 죽을 날을 기다리기보다 하루하루를 멋지고 신나게 살고 싶었는데 그들이 그 길을 알려주었다. 사는 오늘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 사는 오늘이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들을 때는 나도 가슴이 떨렸다. 이 책이 단순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차 노후를 맞이할 우리들을 제대로 잘 사는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평생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살았다. 똑같은 시간인데 지금은 느리게 흘러간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으면 아내 생각만 난다. 어쩌자고 그 사람은 나를 두고 먼저 가버렸을까? 무정한 사람, 야속한 사람. 2017년 12월 30일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노을이 지고 낙엽이 지는 늦은 가을. 서해 바다 쪽으로 지는 해와 함께 떠나는 아내를 생각하니 울음밖에 나올 게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주저앉아 목 놓아 우는 것뿐이다. 62년을 함께 산 아내였는데 그런 아내가 옆에 없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속절없이 날이 밝고 해가 지고 또 날이 밝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간다. 시린 겨울이 가고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왔다.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신다.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모든 건 그대로인데 아내만 이 세상에 없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이나 했을까? 86의 나이에 집에 혼자 남겨질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보니 견디기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은 오늘 하루가 또 갔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아내 없이 사는 날이 계속될지 알 수 없다. 지금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빨리 아내 곁으로 가는 것뿐. 외롭고 쓸쓸한 이 세상 소풍이 빨리 끝나 아내 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아내가 없는 집. 올해 86살인 안선우는 지금 혼자 살고 있다. 결혼 생활 62년 동안 아내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혼자다.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내의 부재를 믿을 수 없다. 어쩌면 남은 평생 이렇게 아내의 부재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 퇴직하고 용인에 내려와 아내와 단둘이 살기 시작한 집은 돌아보면 아내의 손이 안 미친 데가 없다. 아내는 살림을 야무지게 잘했다. 넓은 집을 매일 쓸고 닦았다. 집은 곧 아내였고 아내는 곧 집이었다. 이렇게 살뜰하게 살아놓고 왜 먼저 가버렸단 말인가. 아내의 손때가 묻은 집안 살림살이를 둘러볼 때마다 아내를 향한 그리움은 더 깊어져만 간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있는 집은 언제나 따스했다. 아이들이 내려오면 따스한 이 집에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지금도 선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본다. 아내 자리가 빈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전에는 아내가 아침을 챙겨줬다. 그러나 지금은 선호 자신이 아침을 챙겨 먹어야 한다. 주방으로 가 우유에 선식을 타서 마신다. 선식을 먹고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낸다. 평생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살아왔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감기를 하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똑같은 시간인데 지금은 몇 배로 늘려놓은 것처럼 느리게 흘러간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으면 아내 생각만 난다. 어쩌자고 그 사람은 나를 두고 먼저 가버렸을까. 무정한 사람, 야속한 사람. 점심때는 요양사가 와서 점심을 차려준다. 점심밥 역시 혼자 먹는다. 밥맛이 있을 리가 없다. 요양사는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준다. 요양사가 가고 난 뒤 또 혼자가 된다. 시간은 너무나 길고 삶은 너무나 지루하다. 저녁 때가 되면 혼자 밥을 차려 먹는다. 요즘은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 일찍 자리에 들지만 여기저기가 아파 잠을 못 이룬다. 머리는 어지럽고
이명현상까지 있다. 전립선이 안 좋아 소변을 잘 못 보고 다리도 저리다. 밤에는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거의 못 잔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저교했던 집안에 모처럼 생기가 돈다.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면 더 외롭고 쓸쓸하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삶. 옆집에 사는 92세 노인은 수면제를 사 모은다고 한다. 집사람이 먼저 가면 적당한 시기에 집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호는 생각했다. 때가 가까워지면 집과 모든 걸 정리해야지. 이미 아내 묘 옆자리에 자신의 묘도 마련해놨다. 그러나 아내 옆으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송나라 주신중은 죽기 전에 5가지를 없애는 오묘를 실천해야 삶을 제대로 마무리한다고 했다. 첫째, 멸체, 즉 재산을 남기지 말고 죽을 것. 둘째, 멸원, 즉 원한을 남기지 말고 죽을 것. 셋째, 멸체, 즉 남에게 빚을 남기지 말고 죽을 것. 넷째, 멸정, 즉 정분을 남기지 말고 죽을 것. 다섯째, 멸망,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것. 선호는 이 5가지를 잘 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평생 잘 살았으니 이제는 잘 죽는 일만 남았다.